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섹션 12.4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에서 두 개의 벡터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을 고려하냐면 Let us consider two non-zero vectors u and v in space라고 했습니다. 즉, 공간에서 두 개의 논제로 벡터, 0벡터가 아닌 벡터 u하고 v를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냐면 이 두 개의 u하고 v 벡터가 평행이 아니라면, 즉 두 개가 이제 한 방향으로 평행하지만 않다면 이제 하나의 평면을 결정을 합니다. 즉 스탠다드 포지션에서 보면 이니셜 포인트는 u하고 v는 전부 다 원점이 되겠죠. 그러면 각각 u하고 v가 이제 평행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위치에, 즉 같은 방향이 아닌 서로 다른 포인트를 이제 종점으로 가지겠죠. 그러면 이니셜 포인트, 스탠다드 포지션에서 이니셜 포인트는 원점이니까 즉 세 개의 점이 주어져 있겠죠. 즉 세 개의 점이 주어져 있으면 하나의 평면을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평면을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u하고 v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고 논제로 벡터이면 이제 u하고 v 벡터는 하나의 평면을 결정을 할 거고요. 그때 이제 이 평면에 수직인 방향이 있겠죠. 즉 이제 그 수직인 방향을 이제 n이라고 두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위 벡터로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선택을 하냐면 유닛 벡터를 선택을 할 건데, n이라는 유닛 벡터, 크기가 1인 게 유닛 벡터죠. 자, 크기가 1인 n의 벡터를 선정을 할 건데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면 perpendicular to the plane, 방금 전에 UV가 이룬 평면에 perpendicular 하다는 얘기는 수직이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직인 방향의 단위 벡터를 이제 n으로 놓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평면이 있으면 수직인 방향은 위쪽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아래쪽 방향, 즉 두 개의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주어지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럼 둘 중에서 어느 방향을 선택을 할 거냐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선택을 하냐면 by the right hand rule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방향을 이제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를 이제 n으로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는 의문점은 right hand rule이 뭐냐,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한 사항인 거죠. 자,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의 이제 손, your fingers curls through the angle theta from u to v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u라는 벡터가 만약에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u라는 벡터가 주어져 있고 이제 v라는 벡터도 여기 주어져 있다고 봅시다. v라는 벡터도 주어져 있으면 u하고 v 사이에 이루는 각이 이제 앵글 세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u에서 v 방향으로, 앵글 세타 방향으로 이렇게 손을 감는 겁니다. 그래서 u에서 v 방향으로 손을 감아서 오른손으로 감는 거죠. u에서 v로 앵글 세타 방향으로 감았을 때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치는 방향이 이제 right hand rule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u에서 v로 감는 경우니까 이쪽 방향이 하나 있을 거고 반대쪽 방향, 점선 방향이 있는데 수직이 오른손으로 u에서 v로 세타 방향으로 각 앵글 세타를 통해서 이렇게 감으면 엄지손가락이 가리치는 방향이니까, 즉 이쪽 실선으로 나타내어지는 이 방향이 이제 n의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의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이제 n이라고 놓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을 이제 유닛 노멀 벡터가 되겠고요. 그때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유닛 노멀 벡터, 유닛 벡터 n은 이제 어떤 걸 가르치냐면 오른쪽 엄지 손가락의 방향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u에서 v로 앵글 세타를 통해서 이렇게 감으면 이 오른쪽 엄지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이 이제 n 방향이 될 거고, 거기에 이제 크기가 1인 벡터가 n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는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냐면 U하고 V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 N 방향이 되는데 오른쪽 라이트 핸드 룰에 의해서 감아지는 U에서 V를 통해서 앵글 세타로 이렇게 감아지는 오른쪽 방향에 가르치는 단위 크기의 벡터를 이제 N이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U의 크기하고 V의 크기하고 그 두 개가 사이가 U하고 V가 이루는 앵글 세타에 이 사인 세타를 곱한 형태가 이제 U 크로스 V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다룬 닷 프로덕트는 스칼라 양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U 크로스 V, 즉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 어떤 실수 양에다가 벡터 n이 곱해져 있으니까 벡터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닷 프로덕트하고 크로스 프로덕트의 차이는 스칼라 양이냐 벡터냐 여기에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타의 각이 이제 주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두 벡터가 이루어져 있으면 각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세타가 하나가 있고 여기 반대쪽에 각도 하나가 생길 수가 있죠. 여기 각을 뭐 세타 닷이라고 하면 둘 중에 어느 각을 나타내겠느냐 이건데 우리가 흔히 가르치는 양은 앞에서 스칼라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 또는 이제 닷 프로덕트에서 다룰 때도 두 개 벡터가 주어지면 0하고 파이 사이의 각을 우리가 다뤘죠. 그래서 이 세타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0하고 파이 사이의 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0하고 파이 사이의 각을 우리가 취하면 되겠죠. 그럼 그 취하는 방향으로 이제 라이트 핸드 룰에 의해서 이제 U에서 V 방향으로 향하는데 이제 세타, 0하고 파이 사이의 각 방향으로 이제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치는 방향이 이제 M 방향이 되고 그쪽 방향에 이제 크기가 1인 벡터가 이제 유닛 벡터가 이제 N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N에 대해서 이제 이 양만큼 U의 크기하고 V의 크기하고 사인 세타 두 개 앵글이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만큼을 이제 곱한 값이 이제 U 크로스 V가 된다. 즉 크로스 프로덕트 오브 U and V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용어로 이제 벡터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너 프로덕트에서는 닷 프로덕트에서는 닷 프로덕트, 그 다음에 이너 프로덕트 또는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에서는 이제 벡터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로스 프로덕트는 뭐 가이곱이라고 뭐 번역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벡터 프로덕트는 이제 벡터곱이라고 번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두 개의 논제로 벡터만 다뤘는데 그러면 제로 벡터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자,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It makes sense to define the cross product of two parallel non-zero vector to be zero. 만약에 평행하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평행하게 두 벡터가 되어 있으면 평면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제 0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면에 대한 노멀 방향이 없을 거니까 이제 0으로 디파인을 하는 것이 타당할 거고요. 또 다르게 이제 if one 또는 하나 또는 one or both of U and V are zero,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둘 중에 이제 U하고 V 둘 다 또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제로 벡터가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제 우리는 또 이제 U 크로스 V를 to be 제로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U하고 V 둘 다 0이거나 U 또는 V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은 U 크로스 V를 0으로 정의를 할 거고요. 두 개가 이제 논제로 벡터인데 두 개가 이제 평행을 하면 이제 그때도 이제 U 크로스 V를 0으로
정의를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보면 the cross product of two vectors u and v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0인 경우는 결국은 u하고 v 벡터가 논제로 벡터가 두 개의 논제로 벡터가 평행하든지 아니면 u하고 v 둘 중에 하나가 최소한 0이 되든지 이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if and only if 이 말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는 동치인 게 뭐냐면 u하고 v가 패러를 하든지 평행하든지 또는 one or both of them u하고 v 둘 다가 또는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때가 이제 u 크로스 프로덕의 u 크로스 v가 0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러렐 벡터, 즉 논제로 벡터, 두 개의 논제로 벡터 UV가 평행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U 크로스 V가 이제 제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제로 표시한 거는 0이 아니라 0 벡터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크로스 프로덕트는 벡터 형태로 이제 아웃풋을 주기 때문에 이제 벡터 양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스칼라하고 다르게 0 벡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로스 프로덕트 형태에서는 다양한 이제 성질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자, 어떠냐면 1번은 U에다가 이제 R배를 하고요. V에다가 이제 S배를 했을 때 이 두 개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제 U하고 V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값에다가 RS만큼을 곱한 값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한 경우고요. 세 번째는 V하고 U의 크로스 프로덕트 값은 U하고 V의 크로스 프로덕트 값에 마이너스를 취해주는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크로스 프로덕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부호가 반대로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에도 이제 뒤에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거는 똑같이 분배 법칙이 성립되어서 이제 U 플러스 W를 이제 U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V의 크로스 U 더하기 W의 크로스 U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벡터하고 어떤 크로스 U를 하면 이거는 0벡터가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0벡터가 된다고 했죠. 0벡터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로 벡터가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U 크로스 갈로하고 V 크로스 W는 이제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이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이제 U.W에 곱하기 V 하고 빼기 U.V에 이제 곱하기 W를 한 것을 취하는 값하고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증명은 조금 이제 2번하고 4번하고 6번을 증명하는 건 조금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정의에 의해서 바로 볼 수 있죠. 두 벡터 중에 하나 또는 둘 다가 0이 되면 두 개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값은 0이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5번은 자연스럽게 가지고 오는 거고요. 3번도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자, 여기 한번 3번만 여기 간략하게 표시를 해볼게요. U하고 만약에 벡터가 V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가 앵글이게 세타겠죠. 그러면 오른손 법칙에서 U에서 V 방향으로 세타를 끼면서 이렇게 감겠죠. 그러면 엄지손가락 방향이니까 이 위쪽 방향이 이제 N이 될 겁니다. 방향이. 여기에 이제 적당한 이제 스칼라양, 즉 U하고 크기, V하고 크기를 곱해서 사인 세타를 해준 값만큼 이제 곱한 이 벡터가 이제 U 크로스 V가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V 크로스 U를 살펴보면 어떻게 감아냐면 V에서 U 방향으로 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랫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V에서 U 방향으로 감아야 되니까.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감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UV가 이루는 평면에서 아랫방향으로 지금 제 엄지손가락이 가리치는 이 방향으로 향하는 벡터의 방향이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의 방향이 되고, 거기에 크기는 똑같이 U의 크기, 벡터 크기, V의 벡터 크기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쪽 방향이 이제 N이 될 거고요. V 크로스 U에 대한 방향이 그 유닛 벡터의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의 벡터가 이제 UV 벡터의 방향이 될 거고, 이쪽의 방향의 크기에 이제 U의 크기, V의 크기의 사인 세타를 곱한 게 이제 즉 V 크로스 U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이 이제 V 크로스 U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평면은 똑같은데 UV 평면하고 UV 평면으로 여기 똑같은데 노멀 벡터는 두 개 방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 전에 M 방향이 하나 있고 이제 아래쪽 방향이 있는데 어느 방향이냐 보는 건데, U 크로스 V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위쪽의 방향을 가르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 크로스 U는 이 아래쪽 방향으로 가르치겠죠. 그 다음에 그 크기는 어차피 U 크기, V 크기의 사인 세타니까 똑같은 크기의 양으로 이제 주어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평면의 노멀 방향인데 U 크로스 V하고 V 크로스 U는 서로 다른 반대 방향으로 나타낸다. 크기는 같지만 반대 방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서로 위치를 바꿔주면 3번 보시면 위치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부호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3번도 해결됐고 5번도 해결됐고 1번도 심플한 게 1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주면 됩니다. 네 가지 경우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건데요. 자, 뭐 R 여기 다시 써보면 RU에 그 다음에 SV가 되겠죠. 이거는 RS에 지금 U 크로스 V가 된다라고 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가지로 나누면 되겠죠. 첫 번째로 R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S가 0보다 크고, 두 번째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주면 될 건데 R이 0보다 크고 S가 0보다 작은 경우, 이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죠. 우선 R 또는 S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곱한 벡터가 0벡터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러면 좌우가 자연스럽게 성립하니까 0은 우선 제외해 놓고 우리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위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U하고 V 방향이 있습니다. 우선은 세타가 있을 거고요. 근데 R배하고 S배를 했으니까 양수라는 얘기는 크기가 이제 양수 형태만큼이니까 더 크든지 작든지는 둘째 치고 방향은 어차피 같은 방향이 됩니다.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U에서 V로 감는 오른손 법칙에 의해 감는 방향도 같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같은 방향을 나타내니까 어차피 U 크로스 V는 그러니까 RU하고 SV에 대한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는 U하고 V의 방향하고 같은 형태로 갖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방향은 같게 되겠죠. 즉 이쪽 방향의 노멀 방향하고 UV 방향의 노멀 방향은 서로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방향은 노멀 방향이 예를 들면 여기 이 붉은색이라고 보면 노멀 방향이 우선은 RU 벡터에다가 SV 이 두 개 크로스 한 것은 우선 M 방향이 되겠죠. 똑같이 RV 방향도 어떻게 되냐면 크로스 V도 똑같이 N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앞에 양에 곱해지는 값이 어떻냐면 RU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SV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양은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U 크로스 V는 U 방향 그 다음에 V 방향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위에서는 어차피 이
RS 이 값은 결국은 RS가 밖으로 나오는 구조가 될 거고요. 절대값 형태로. 그 다음에 U 크기, V 크기,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RS는 어차피 0보다 클 거니까 다시 써보면 조금 여기서 써볼게요. 즉 다른 말로 하면 RU에다가 크로스 SV는 실질적으로 M 벡터, 조금 전에 나타낸 M 벡터인데 어떻냐면 여기서는 앞에 RU의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V의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S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S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제 U 벡터, 그 다음에 V 벡터,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여기 사인 세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에 이제 M 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U 벡터하고 크로스 V는 뭐냐면 조금 전에 M 벡터는 똑같이 같을 거고요. 여기에서도 쓸 수 있는 게 U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V 벡터의 크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위에 거하고 비교해서 맞춰주려면 여기 벡터에 RS를 곱해줘야지 맞춰지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 두 개가 같게 되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여기 좌변하고 여기 좌변이 서로 같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만약에 R이 양수이고 S가 음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똑같이 재현을 해보면 S가 음수니까 이거의 반대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쪽 녹색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 앵글은 여기가 될 거고요. 세타 다시 될 거고요. 그러면 노멀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아랫 방향이 될 겁니다. 여기 점선의 방향이 노멀 방향이 되겠죠. N-가.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정의대로 써보면 여기 R, U, 크로스 SV는 어떻게 되냐면 RU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SV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다시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저 N 다시 방향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오면은 R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요. S는 마이너스 S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U 크기가 나올 거고, V 크기가 나올 거고, 사인 세타 닷의 N 프라임이 될 겁니다. 근데 N 프라임은 N 방향하고 다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거는 RS가 되고 이렇게 바뀌겠죠. 사인 세타 다시는 세타하고 같죠. 왜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 다시가 세타하고 세타 다시가 이제 두 개 더하면 파이가 되니까 이제 세타 프라임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고, 그러니까 세타 프라임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고요. 이거는 사인 세타하고 같겠죠. 그래서 바꿀 수 있고, 이제 이거는 M 방향으로 바꿔질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제 N에다가 U 크기, V 크기의 사인 세타를 하면 U 크로스 V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값은 RS의 U 크로스 V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케이스도 해보면 되겠죠. R이 이제 음수고 S가 양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R이 음수고 S가 음수. 뭐 이 경우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보면 이제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